근데 저는 최혜병 특검팀에서 그 김장환 목사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압수해가지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대박이에요. 정치를 네. 하셨더라고요. 총화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실 참모들을 다 두루 섭렵을 하시고 심지어 당시에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은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 이튿날 그냥 갔겠어요. 보고하러 간 거 아니에요. 김장환 목사한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에요. 굉장히 긴 롱텀이 아니라 네. 2023년 7월부터 9월 딱 3달 사이예요. 네. 그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에 그 여름에 최혜병 사건이 7월에. 딱 난 거잖아요. 네. 그때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17번, 그러니까. 3달 사이에 예. 김은혜 홍보수석과 6번, 김태효 안보실 1차장하고 5번,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4번,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2번, 그리고 그 외에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나경원, 태영호, 이채익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네. 이분은 네. 그냥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했냐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 시점과 이거를 봤을 땐 당연히 최혜병 특검이 의심하듯이 본인은 지금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최혜병 특검 그 특검 막기 위해 그리고 이거 이제 그 뭐예요 저기 임성근 구하기 위해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최혜병 특검팀의 최대 수사 성과가 뭐냐라고 하면 김장환이라는 극우 기독교의 거물 그리고 막 무슨 조찬기도회 여러 가지고 이배용 그다음에 우리 저 나토 3종 세트 이봉관 뭐 이런 사람들 다 앉혀놓고 기도 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면서 뒤로는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거 아닌가? 네네 그게 이제 비단 지난 정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MB 목사.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민주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까? 대기업 총수들이 이 감옥에 있다 나올 때 어떡합니까? 주로 성경책을 오른손에 끼고 나오죠. 예. 이런 것들 다 누가 코치했겠어요? 김장환 목사예요? 네. 제가 직접 그럼 재벌하고도 관계가 깊은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제가 같이 만날 때도 재벌의 총괄 사장님하고 같이 뵀어요. 김장환 목사 만날 때. 네. 김장환 제가 목사 정부에서 직접 일을 만난 할 적 때. 네. 뵌 적이 박근혜 있죠. 정부 때. 네. 그 사람은 어떤 캐릭터예요? 김장환 목사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적으로 예.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업 예. 등등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이 그럼 어디에 있을까? 예. 라고 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거죠. 미국. 예. 예. 미국 이제 개신교 등등등. 그래서 유명한 이제 그분의 성장 스토리와 예. 목사 안수 그리고 그동안 이제 트럼프 패밀리들과의 인연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아마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해 다 보시면 나오죠. 이제 예.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 예. 그 힘의 원천을 가지고 예. 몇몇 모임들이 있습니다. 미래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미래회. 네. 네, 한번 이제 체크해 보세요. 예. 미래회. 예. 구성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대체로 같이 굉장히 강력한 대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예. 미래라는 모임은 많이 있겠죠. 각 지역별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 정상급에 있는 최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중에 미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모임들을 통해서 대미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했고 그 파워를 이용해서 정치, 경제 각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해 왔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국가 조찬 기도회로 그 민낯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로비 단체화 돼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네, 드러나 네, 있는 네. 걸로 보면 예. 그런 민낯들이 이제 이제서 조금 껍질이 까졌을 뿐이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에 정말 어떻게 감히 뭐뭐를 압수수색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감히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못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성역을 깨뜨렸다 예. 하는 게 큰 성과 같습니다. 미래회 지금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름도 안 나오네 이사장이. 그냥 미래회 이사장 뭐 이렇게 나오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걸. 미래라는 이름은 분명히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유명한 기업 오너, 총수 그리고 전직 고위 관료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마쿠의 로비스트로서 역할을 했는데 도대체 김장환 목사와 임성근 사단장이 무슨 관계이길래 그렇죠.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의 핵심 주체로 김장환 목사가 그냥 등장할까? 이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최혜병 사건이 예. 있기 전에 예. 한 6일 그 정도 전쯤에 이제 가서 특강을 하고 뭐 안수 기도를 해줬다 뭐 이런 건데 네. 그래서
단순 기도 한 번으로 끝났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인맥을 들여다 보니 이제 네. 군종 목사 플러스 뭐 그 임성근 저 사단장의 부인 뭐 해서 쭉 줄줄이 엮이는 인맥들이 이제 지금 지도가 그려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들이 일개 해병 이렇게 얘기하듯이 일개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감히 경로를 한다 대통령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보면 그냥 정해진 법과 프로세스대로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감춰야 될 것이. 감춰야 될 게 네.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김건희까지 나서서 그렇게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쭉 취재 중인데 실제로 김장한 목사와 김건희 씨까지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뭐 언론에서 보도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김장한 목사가 이렇게 통화를 하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부터 일종의 이제 그 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야에 대한 일종의 이제 설명 내지는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건희 씨하고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아마 이제 조만간 보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좀 빼먹은 게 있죠. 그 주진우 국회의원 기자 말고요. 네. 김건희 씨가 통화를 하죠 그때. 네. 뭐 비합격을 법률비서관? 했겠죠. 네. 그 당시 법률비서관이자 예. 인사에 있어서 사람들 걸러서 예.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는 그 인사 걸르는 핵심 4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관장하고 있었죠. 인사비서관 등과 네. 함께. 세평 종합 인사, 공직기강, 법률 당연히 그렇게 네, 세평 종합이죠. 예, 그야말로. 예, 자기들이 필터링을 해서 예. 최종 보고하는 예. 단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영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딱 주진우 의원 거를 영장 발부를 안 했죠. 그래서 언론에 그렇게 나왔죠. 그것만 잘려 있다. 왜 안 했습니까? 법원은. 그러니까요. 무엇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의외의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오광수 변호사 얘기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썩어도 너무 많이 썩었고 소위 얘기하는 그 카르텔에 윤석열 내란수계가 그렇게 강조했던 카르텔이 무슨 건포 카르텔 이게 아니라 이쪽 카르텔이 너무 심각하다. 예. 그러니까 김정한 목사 얘기 짧게 하고 좀 네. 말씀드리면 김정한 목사가 올해 나이가 지금 91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34년생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해왔는데 미군 부대에서 뭐 하우스보이처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그렇죠. 교계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본인이 예전에 중앙일보랑 인터뷰한 거 보면은 박정희 때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얘기 있었는데 본인이 나서서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카터 대통령 때 맞아요. 그 정도가 있을 정도로 미국의 이제 교계의 인맥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개신교가 과거보다 더 극우화되는 경향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인맥이 그대로 극우화가 지금 돼서 예. 그러니까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랑은 또 약간 맥락이 달라요. 다른 김정한 목사는 조금. 예. 그래서 더 영향력도 더 강하고 그 인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숙청과 혁명 얘기를 한 게 여러 가지 의심되는 게 한쪽은 통일교, 네. 한쪽은 이영훈 목사, 한쪽은 김정한 목사 그쵸. 이게 이제 의심되는 건데 이쪽을 통해서 예. 김정한 목사 쪽이 저는 가장 유력하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통일교가 지금 약해졌고 그 아들이 이제 따로 차려 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랑 그래서 조금 싸우고. 좀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김장한 목사가 그동안 해왔던 영향력을 이제는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작년 11월 22일에 조창기도회 열렸는데 그때 김정한 목사가 와가지고 그때 설교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이 이렇게 저는 그 MBC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사이비 뭐 그런 거 느낌 그러니까 받았어요. 뭐 예. 열심히 믿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정말로 많은 카르텔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기에 그 저기 서희건서 이봉관 회장에다가 지금 이배용에다가 정말 이거는 뭐.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기는 한데 조창기도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맞나? 저는 좀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는 없앨 수는 없겠고 투명성을 좀 제고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네. 국가조찬기도회라는 이름에
그 로비의 장이었던 로비의 거예요. 장이에요. 로비의 장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개신교한테 찍히면은 예. 이게 표도 뭐 잃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 좋게 지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본인들의 이 요구사항이나 이권 사업 뭐 이런 거를 계속 밀어넣는 이런 카르텔이 지금 형성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는 있겠다. 좀 투명성을 제고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극우가 뭐가 기반이냐 하면 종교잖아요. 기독교. 그 맨날 태극기 성조기 거기 나온 전광훈 목사도 예배라는 형태로 광화문 집회를 벌써 수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길 막히는 광화문에 다 의자 깔아놓고 그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교와 필연적으로 지금 접목되어 있는 부분이 돈이죠. 돈. 통일교 자산은 통일교 같은 경우는 통일 그룹 자체가 한때 30대 그룹 이내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기업들만 기준으로 그 종교법인은 알 수도 없죠. 네. 그 자체 그것까지 네, 합쳤을 때 훨씬 더 컸겠죠. 지금은 조금 이제 그룹의 그 랭킹은 떨어졌지만 극동 방송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순자산 랭킹으로 하면 최고 탑 랭킹이 있습니다. 6천억이 넘는 순자산을 네, 가지고 네. 있습니다. 예. CBS가 아마 2천 몇백억일 거요. 유명세나 극동방송은 라디오 듣는 분들이 알지 일반인은 사실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개신교 아닌 분들은. 그런데도 그렇게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자산이.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소득에 대한 이런 뭐 비과세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늘 있지만 상속증여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90대가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후계구도 상속증여 문제 그래서 미국 법인 극동 아메리카 등등의 뭘 어떻게 한다라고 검색해 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역대 최고 권력의 정점들과 분명히 가까이 뭔가 협의를 할 사항들이 네.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 김장원 목사가 아직도 자기가 압수수색 받고 이러는데도 너무 당당하잖아요. 뭐 또 압수수색 이후에 뭐 기도회인가 참석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결백하다는 걸 주장하면서 아멘 안 해? 뭐 이래가지고 또 논란이 됐던 사람인 건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뒷배가 그냥 단순한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차제에 좀 확인을 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참 종교 건드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소리가 그러니까 있죠. 예. 전 좀 이게 좀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그 트윗 올리면서 트루스 소셜 올리면서 해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그래서 오산 공군기지와 관련해서는 한국군, 그러니까 미군과 상관없이 한국군의 이 통제권을 어떤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이거는 설득이 됐는데 그 비정상회담에서의 교회 부분은 정확하게 이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자체가 어쨌든 그쪽에 극우 개신교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쪽에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그러니까 접근하라도 처벌을 안 하자거나 이렇게 단죄를 안 하자거나 이렇게 수사를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언제 점화될지 모르는 약간 화약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 우리 그 김준일 평론가하고 갑장인 사람 있잖아요. 단현명 씨, 모스탄. 이 사람이 미국 리버티 대학 교수인데 그 리버티 대학이 트럼프 진영의 극렬 지지를 하면서 맞아요. 미국 침례교 학교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오랫동안 민주당 공화당의 뿌리에 해당하는 거기 정말 극우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양성소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김장한 목사도 침례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가 연결되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한미 극우 연대 뭐 이런 차원에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 현명한 판단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이 극우 기독교들의 말도 안 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행태. 근데 이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 그 누굽니까 안보실장 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 검은 십자가 이마에 쓰고 나와가지고 충격을 듣고 저희 그 텔레비전 방송에 이럴 때 우리 댓글창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제2의 십자가 그렇죠 제수요일 때 그거 십자가 긋고 나와가지고 상당히 큰 논란이 됐다. 아유 이러면 안 된다. 돈과 사람을 놓고 분명히 강력한 영향력을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행사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실제 일본에 이제 아베가 저격을 당한 이후에도
통일교회 미국 행사에 트럼프, 마이크 펜스 등등이 또 연설하고 다 하잖아요. 펜스 부통령 한국에도 왔었잖아요. 통일교 행사에도 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눈여겨 봐야죠. 저희가 그 2021년 9월에서 10월 갈 때 갑자기 38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약 20만 명 가까이 늘었을 때 신천지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들어왔다 했죠. 그리고 건진에게 윤영호 씨가 보낸 문자에 보면 지난번에 12,000명, 요번에 21,000명 정도 등등등 해서 어떻습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난번 2021년 예선전과 요번에 당대표 김문수, 장동혁 했을 때 결과 그 패턴이 똑같단 말이죠. 즉 여전히 그런 조직적 표가 남아 있고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당 대표나 대선 후보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그 당을 둘러싼 핵심 인사들이 그 힘을 다 본 거잖아요. 경험을 뭐 그들끼리 좋게 보면 효능감을 맛본 거잖아요. 그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전히 그런 돈과 사람 조직에 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힘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